안녕하십니까. 국방RTV 216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제목은 공감병 갑질 박찬주 대장 부인 무죄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박찬주 육군대장 공감병 갑질로 모욕 줘가지고 군복 뺏기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이 집권하자마자 온 언론을 덜쑤셔가지고 박찬주 육군대장 모욕 줘가지고 포승줄을 묶여가지고 영창 집어넣으면서 군복 뺏긴 일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박찬주 육군대장 또한 별건 수사로 인해가지고 뇌물죄 적용시켰는데 뇌물죄 무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감병 갑질 혐의 박찬주 대장 부인 또 무죄 결정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박찬주 육군대장을 왜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이 박찬주 육군대장을 모욕을 주고 군복 뺏기고 그렇게 했는 줄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언론에서는 사실 그 이유를 잘못 짚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육사 37기 박지만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하고 육사 동기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남동생 박지만과 육사 동기이기 때문에 군복을 뺏겼다. 모욕 줘가지고 군복 뺏겼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남동생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과 육사 동기를 해가지고 박찬주 육군대장을 군복 뺏긴 것이 아니고 그 깊은 숨은 뜻이 있습니다. 제가 박찬주 육군대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누누이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어느 유튜브 어느 언론에서도 사실 방송하지 않았고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박찬주 육군대장이 탱크 대장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기갑 장교로서는 최초로 육군대장이 된 사람이 박찬주 육군대장입니다. 북한이 남침하게 되면은 가장 믿고 주력으로 밀고 내려오는 전력이 북한의 5,000대의 탱크 전력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저 탱크 전력을 방어하고 막아낼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그 박찬주 육군대장입니다. 미국도 주한미군 사령관, 지금 에이브람스 사령관, 이 사람도 기갑 장교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에서 파견할 때 기갑 사령관을 파병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남침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 남한을 기습 침략할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 9.19 군사협의 여러분들 한 거 알고 계시죠? 그 남북 9.19 군사협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 핵심은 북한이 기습 남침했을 때 북한의 그 탱크에 그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남한의 북한 탱크 기습 침략을 막을 수 있는 탱크 방어 시설을 해체해주는 것이 남북 9.19 군사 합의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뭐 경계자산이니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남북 9.19 군사 합의한 이유는 북한이 기습 남침을 했을 때 우리나라를 방어할 수 있는 탱크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호 자산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남북 9.19 군사 합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짚어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만약에 기습 남침을 한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무조건 기습 남침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기습 남침을 정말 유도하는 모종의 어떤 협약 모략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저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북한과 9.19 군사 합의하는 데 있어서 박찬주 육군대장이 근제하게 되면은 탱크 우리나라 남한 전체를 지키는 그 어떤 방어 자산에 있어서 탱크 침략을 방어하는 그 방어 시설들을 갖다가 철거를 못 시킨다는 것입니다. 탱크 방호벽이라든지 방어 시설들을 철거를 못 시킨다는 것입니다. 박찬주 육군대장이 근제하게 되면은 또 하나는 박찬주 육군대장과 주한미군 사령관도 에이브람스 탱크 사령관이라고 안 했습니까? 이 탱크 사령관과 박찬주 이 기갑 사령관이 같이 힘을 합치게 되면은 북한의 기습 남침을 막아내버리기 때문에 박찬주 육군대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욕 줘가지고 군복을 벗겨서 날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지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의 동기라 해서 박찬주 육군대장을 날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남북 9.19 군사 합의를 한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뭐 다른 전력을 갖다가 해군 공군 전력이라 정찰 자산이라든지 해군 공군 전력을 갖다가 약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탱크 방호시설 철거하는 것이 남북 9.19 군사 합의의 그 핵심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우리나라 기습 남침하면은 우리도 방어 자산에 있어가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의 5,000대 탱크 막는 그것이
우리 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군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북한이 기습 남침했을 때 북한의 탱크를 막아내는 것이 우리 군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 인물이 박찬주 육군 대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날릴 수 없으니까, 옷을 뺏길 수 없으니까 박찬주 육군 대장 옷 뺏긴 겁니다. 박지만의 동기고 대통령의 아들,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의 육사 37기 동기래 가지고 박찬주 육군대장 옷 뺏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박찬주 대장 옷을 뺏긴 이유는 우리나라 최초로 기갑 탱크 출신 탱크 장교 중에서 최초로 사성 장군이 된 사람이 박찬주 육군대장이고, 독일 육군사관학교 이수하면서 탱크 기갑 운영에 있어서 경이적인 인물로 정평이 나있고 호평을 받은 사람이 박찬주 육군대장이고, 육군사관학교 수석 입학해가지고 독일로 유학 간 사람이 박찬주 육군대장 아닙니까? 탱크 하면 독일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기습 남침할 때 탱크 전력, 북한 탱크 전력이 우리나라보다 2배 많습니다. 그 탱크 전력으로 기습 남침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인물이 박찬주 육군대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찬주 육군대장에게 공감병 갑질에 모욕을 줘가지고 포성줄 묶고 군복 뺏긴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대통령의 아들,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과 육사 37기 동기래 가지고 옷 뺏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언론에서, 신문에서, 방송에서 말하는 거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공산 북한이 봤을 때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이 탱크 전력 자산이 가장 신경이 쓰이고, 그것을 민주당 문재인 정부도 너무나 잘 안다는 것입니다. 이 탱크 전력이 우리나라가 건재하게 되면은 북한이 기습 남침을 쉽사리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9.19 군사 합의할 때 공군 해군 전력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장 해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탱크를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그 방어 자산들을, 탱크 방어벽 철거하면서 탱크를 방어할 수 있는 그 방어 자산들을 여러분 해체시키고 철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5,000대 탱크 막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군은. 그래서 우리 군은 육군, 해군, 공군 중에서 육군이 가장 중요하고, 육군 중에서도 기갑 탱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찬주 육군대장을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 안보 지형상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평화와 안정이라 생각하시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도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금까지 파병하는 데 있어서 최초로 기갑 사령관인 로버트 에이브람스 사령관을, 탱크 사령관을 파병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북한이 지금 기습 남침할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주한미군 사령관도 최초로 탱크 사령관을 파병한 겁니다. 파견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기습 남침했을 때 박찬주 육군대장과 함께 협력해가지고 5,000대 탱크를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파견을 시킨 겁니다. 최초로. 그만큼 박찬주 육군대장이 우리나라 안보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방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추적인 사람이고 요주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민주당 문재인 정부도 알고 있고 김정은이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병 갑질로 모욕을 줘가지고 그 사람 옷을 뺏긴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공감병 갑질의 그 대상자가 된 부인도 무죄, 박찬주 육군대장은 별건으로 수사해가지고 뇌물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그것도 무죄가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박찬주 육군대장께서 이번에 천안을에 국회의원 출마하려다가 경선기회도 주지 않고 출마 안 하고 무소속 출마를 하다가 자유우파 진영의 통합된 자유우파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그분이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불출마 선언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공천을 받아도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부정선거 의혹 한번 봐보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가시 같은 사람,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그들의 어떤 비리나 비행,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조사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사람 다 떨어뜨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박찬주 육군대장 이번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공천을 받아서 천안을에 나왔더라도 아마 지금 현재 투표 제도로는 사전투표 제도 있고 전자개표하면은 여러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화를 걸고 박찬주 육군대장을 집권하자마자 박찬주 육군대장을 공감배 갑질로 모욕 줘가지고 옷을 뺏겼는데, 이번에 부정선거 의혹 여러분 보셨지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박찬주 대장 낙선시키려고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박찬주 대장님 이번에 대성적 결단으로 자유우파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그 무소속 불출마 선언하신 거 정말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주 육군대장을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타겟으로 찝어가지고 공감병 갑질로 욕을 줘가지고 옷을 벗긴 근본적인 이유는 박지만과 37기 육사 동기를 해가지고 그분에게 모욕을 줘가지고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옷을 벗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동생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인 육사 37기 박지만과 동기를 해가지고 옷을 벗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공산북한이 우리나라 남침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인물이 박찬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찬주 대장을 여러분 모욕을 줘가지고 옷을 벗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박찬주 대장은 우리 군 전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기갑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이적인 인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입장에서도 우리 군과 연합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국토 방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박찬주 육군대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도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 기갑 사령관을 최초로 우리나라에 파병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19 군사합의는 북한의 기습 남침을 하는 데 있어서 탱크 방어벽이라든지 탱크 방어 자산을 무력화시키는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나라 기습 남침하면은 탱크 전력 우리나라보다 2배 많은 탱크 전력 믿고 우리나라에 기습 남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리 국토 수호, 국토 방위하는 데 있어서 국토 방위라는 말 자체가 탱크를 막는 것이 국토 방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국토를 수호한다, 국토를 방어한다 이 말은 북한의 탱크를 막는 것이 우리 군의 주 업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탱크가 우리 군 전력에 있어서 우리 국토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탱크의 모든 전력을 집중한 나라가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나 문재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박찬주 육군대장이 엄청난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은 왜 임진왜란 이렇게 가지고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이순신 장군만 모함 줘가지고 감옥소 보내가지고 그 지휘권을 빼들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중추적 인물이 오늘날 박찬주 육군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박찬주 육군대장 뇌물 혐의 무죄 그리고 박찬주 육군대장의 부인 공감병 갑질 무죄 여러분 다 무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론 왜 이리 조용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육군 서열 3위 우리 군 전체를 모욕 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지금 군이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사기는 군의 자존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군의 명예를 더 높여줄 때 군의 사기가 나오는 것인데 지금 우리 군은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고 지금 적이 없는 군은 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라는 것입니다. 눈 뜨고 공산화될 수 있는 위기고 지금 현재 공산북한이 기습 남침했을 때 저는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항복선언할까 사실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